지역 없는 교육자치라고 그 저는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약체화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교육감 직선제 시행 후에 교직원의 교육 정책 참여는 상당히 확대되었는데 시민 참여는 상당히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교직원과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지방교육 행정의 입장은 교직원 편의에 경도돼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그 시민들이 제도의 효능감을 느끼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없는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어, 교육자치의 큰 세 가지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국가교육과정 내용상 그다음에 사람으로 보면은 교원 그런데 교원의 신분이 이제 국가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 세 가지가 우리 이 지방교육 행정의 중요한 틀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셋 모두 지역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사들이 주로 이제 우리 이 제도를 말씀하실 때도 지방교육자치라고 다 말하지 않고 그냥 교육자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죠. 어, 근래 중요한 변화는 아니지만 늘 그렇지만 지역 변동과 재구성에 상당히 무기력한 지방교육 행정 이런 성격이 요즘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해결해 주는 게 없는 것 같다. 지방교육 행정이 또는 그 시장 군수 바뀐 다음에 그 시청 구청의 행정은 상당히 바뀐 것 같은데 교육청은 적어도 시민이 체감하는 바는 별로 크지 않다. 교육청의 변화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의 심성이 자치를 수용할 수 없는 심성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적인 사례가 그 코로나19 초기의 전국적 등교 연기와 원격 수업 실행 사례인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대구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크게 발생했고 그 후에 경북까지 확산되었는데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은 사실은 다른 지역은 다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고 수업도 등교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그 대구 교육감이 대구 아이들만 원격 수업하는 것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16개 교육감이 동조하면서 사실 불필요한 원격 수업 실행을 했던 지역도 꽤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차이를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차이를 수용한다고 하는 게 차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심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이 교육 자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를 통해서 지방교육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법에 들어가 있는 목적인데,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럴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바로 이웃한 그 스쿨 디스트릭 사이에 학제가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뭐 약간 차이가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방교육 자치라고는 말을 써왔지만 사실은 자치가 아니라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좀 내리는 분권 정도로 귀결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이제 5국 3특 지역 발전 전략의 대두 배경에 관한 것인데 이제 수도권 1급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어서 그 당시 부산, 울산, 경남 뭐 통합, 메가시티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중단되었었던 전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각 지역이 광역화해서 자생성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해서 다극화하는 게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아마 5국 3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펴고 있고, 음, 이 5국 3특에서 삼특의 내용이 이 초광역 내에서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한다고 할 때 인재 양성하고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적인 요소가 교육이기 때문에 이 5국 3특 지역 발전 전략에서도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지방시대위원회 무슨 저 인재 양성 뭐 특별위원회 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가면은 어,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교육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행정통합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5년 말에 그 대통령 언급으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이 논의가 완전히 급진전했고 그 2월 중에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로 특별시장 선출을 하자라고 하는 그 국회 내부의 여당이죠. 여당 내부의 목표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정부가 통합하면 연 5조, 4년간 총 20조 지원한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면서 전남 광주와 경북 대구가 이 논의에 뛰어들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남 광주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되면은 6월 지방선거로 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 그 통합특별법을 보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긴 한데 통합특별법의 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게 위의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감 2인을 두고 어,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장 공모제 가능하도록 했고 교직원 인사에서 이제 지역인재 특별 채용하고 그 인사 교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남 광주도 전남 사람들은 광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 광주 사람들은 전남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법률에 좀 만들어 놨고요. 또 역시 이제 관련된 내용이지만 승진 후보자 명부도 정전에 관할 구역별로 분할이 작성하겠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고등교육 권한 관련해서는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고 교육감이 이제 고등교육 기획조정 실행에 참여해서 초중 등 그다음에 고등교육 연계를 좀 해보자라고 했고 학교 설립 운영 관련해서는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남 지역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그 학교가 뭡니까? 좀 과소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의 교원 교차지도 허용하고 다문화 학생 지역 특화교육 과정 운영,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 지원, 농어촌 유학 지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직단체의 대응을 간략히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였고 이 부분에 굉장히 화력을 집중했고 또 하나는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교육기관의 남설 우려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 실질적으로 그 현재 공무원들 간에는 그 인사이동 문제, 인사 문제, 이동이나 승진에 관한 문제, 불만 이런 이야기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직단체들이 몇 번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나 의의에 대한 공감이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교육계의 왜소화라고 할까? 그러니까 야 교육하는 사람들은 저 딴 세상에 산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적어도 결정자들 사이에 더 널리 퍼진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와 관련해서 저는 초중등하고 고등교육 부문의 변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고등교육 부문에 상당히 좋은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초광역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광주 소재 전남대하고 전남 소재 기업 간의 협력 장벽이 있었죠. 기존의 라이스 체계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제거되는 문제니까 적어도 광주에 소재한 대학들하고 전남 그 기업들 간의 협력 활발해질 것 같고요. 잘하기에 따라서는 지역 내의 인력 양성 체계가 구성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대학 간의 이를테면 그 대학 간의 공유 협력, 역할 분담 이런 논의, 그다음에 참신한 시도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 라이스 체계의 그 재구축이 아마 올해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라이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대학 사회 비판이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이제 지자체가 과연 이 역량이 되느냐, 막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비판의 소지가 있었죠. 많았죠. 근데 아마 올해 중에 교육부가 그 주도해서 라이즈 평가를 하고 그래서 라이즈가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제자리를 잡고 권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 부문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 교원 교부금 제도 이 구조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 자치의 실질적 변화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행정통합 이후에 교직원들의 다양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이를테면 뭐, 우리 통합됐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커? 라고 하면서 격차 시정과 같은 다양한 요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하거나 불만을 해소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것은 이 법률상 기구로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단위로. 근데 이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향후 지방교육 자체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법률에 따라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발표한 그 교육 특구 사업하고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생활권 단위에서 교육을 개선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이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이 시군구청장하고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제 위원들을 두고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해당 지역의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뭘 하려고 하면 돈이 들 텐데 그 필요한 돈을 교육 특구 사업을 통해서 조달해 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간 돈이 투입되고 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돈을 투입해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교육이 좀 바뀌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기초 단위 교육 자체 정당성을 획득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교육감의 권한 축소하고 교육장의 권한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6월에 선출될 그 전남 광주시 교육감이 이 방향에 동의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어, 이 지역 내에서 정치적 관계가 변화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제 교육감하고 시도지사 이렇게 이원 체제가 지역에 있었다고 본다면, 이 라이즈 개편 과정에서 아마 라이즈 법인화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경로 채택이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도지사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여 권한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과 산학협력 부문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그 먼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데가 전북 그 특자도일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전북대가 미국의 퍼듀하고 그 공동 연구소를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공동 연구소를 만들었고 현대차가 왜 새만금에 구조를 투자해서 뭐 로봇하고 뭡니까 뭐 무슨 뭘 만들기로 했잖아요.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연구소를 새만금에 만들기 전까지 전북대에 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전북대가 포듀하고 실질적 협력을 하고 현대차 연구소가 전북대에 들어오고 현대차 연구원들이 전북대 강의에 이렇게 참가하고 전북대 교수들이 대학원생 데리고 현대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가장 가깝게는 올해 그 입학 결과가 이를테면 전북 요즘에 최근에 그 보면은 경북대 부산대는 입시 결과가 상당히 상승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전북대 입시 결과가 상승하고 이, 이 체제에서 뭔가 좀 성과를 산출해내면 뭔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시도교육감은 불만 해소 등 관리 행정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게 될 것 같고 적극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 소극적 정책 목표 달성에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고등교육 관여 권한이 강화된 시도지사에 비해서 어, 오타가 있네요. 시도 교육감의 역할과 권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인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30년 지방선거에서 그 교육감 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희박한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육발전위원회가 뭔가 모범사례를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초단위 교육자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는 거, 논의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203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자치의 단위를 그 광역에서 기초로 하향하거나 아니면 이원 체제를 두되 광역은 힘을 빼고 기초의 힘을 강화하는 그런 식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희박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 자치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한국판 교육 예외주의, 해니크 선생이 이제 말하는 교육 예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미국, 일본, 한국에서 이제 뭐 약간 비슷한 결의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운영해 왔었는데, 미국과 일본 모두 교육 예외주의에 대한 도전과 침식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죠.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는 한국에서의 교육 예외주의 역시 저는 해체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몇 가지 검토 과제를 좀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전 최근에 와서 우리가 지방교육 자체를 왜 하는가, 지방교육 자체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그러니까 그 근래 지방교육 자체 가장 활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그 이명박 정부와의 그 대립구도 속에서 거점을 형성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일종의 부권적인 목표, 이게 타당한가 이런 질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지역 단위의 교육의 공론장 형성,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그런 기제로서 이 제도의 위상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행정통합에 대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본 것처럼 이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은 교육감 제도의 존속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 옛날에 교육위원회 운영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위원회처럼 이 지역 단위의 주민참여 교육 공론장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한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 자치가 불가능한 구조를 재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도 재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당장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저는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되었으니 이것하고 교육특구법을 좀 특구 정책을 잘 결합해서 지역교육 발전협의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전남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생활권 단위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교육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범 사례를 좀 만들어 내면 좋겠다.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그다음에 지산학연 체제와의 유기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어도 이 제도의 지속 관련해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20분은 너무 가혹해서 한 25분까지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뭐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발제문을 보고 오늘 또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이 그 발표 내용을 듣는 분들 모두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상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겠구나, 다르겠구나. 그랬을 때 지금 이 발표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제 발표를 하신 우리 김용 교수께서 지방교육자치의 목표, 왜 지방교육자치를 하느냐 이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또 말미에 던지시고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교육자치를 규정할 때 지역 없는 교육자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토론자들 말씀 듣고 또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그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의미나 그 고민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아, 알아보고 또 토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리고요, 발표가 마쳐졌고, 지정 토론 강구석 교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지정 토론을 해주시는데, 이제 금방 느끼셨겠지만, 우리 강구석 교수님이 지금 그쪽 통합된 시에 그 대학에 몸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생생한 당시의 어떤 분위기도 좀 같이 토론해서 전해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사실 메셨는데 우리 회원 중에 전남대에서 소속해 있으면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로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남대 강구섭입니다. 혹시 지금 좀 잡음이 많이 들리시진 않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지금 제가 괜찮은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예, 바깥에서 괜찮아요. 학생 밴드가 지금 무슨 공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한테는 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가 전공은 교육학인데 제가 교육 행정이라든지 교육 정책 그런 배경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육학 내에서는 평생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또 약간 다른 그 윤리교육과에 지금 뭐 소속되어 있어서 약간은 아까 이제 김현 교수님 발표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좀 약간 이제 조금 확실히 좀 이게 또 전공 배경이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좀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그냥 느끼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사범대 학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더 직접적으로 또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경험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아까 김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김현 교수님께서
그 지역 자치의 어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효능감도 있었지만 어떤 좀 그렇게 어떤 효과는 좀 미비했고 그냥 분권의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합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좀 이쪽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그런 목적보다는 일단 워낙 수도권 집중이 강하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통합이 좀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약간 그래서 좀 기본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좀 아까 김영 교수님께서도 지역 자치라는 것이 교육 자치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약간 그런 고민을 좀 계속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지방 교육 자치라는 것은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 행위한다는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다소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방교육 자치가 실현이 불가능한 게 지방 교육의 어떤 권력들의 문제 해결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역량이 없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대입을 정점으로 하는 그 대입의 성과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광주교육청은 지금 현 교육감께서 그 국제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뭐 국제교육, 국제화 강조하시면서 학생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뭐 아시아, 뭐 유럽 굉장히 다양한 나라로 학생들을 그런 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교육청을 좀 지나서 출근을 하는데 그 교육청의 성과라고 해서 교육청에 크게 붙여놓은 것 중에 제 1번이 뭐냐면요. 그 작년 수능에서 광주에서 만점자가 나온 게 제 1번 성과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 학생은 그 좀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뭐 사립 고등학교에서 그 만점자가 나왔고요. 사실 그 학교는 학생들을 거의 뭐 12시 1시까지 그 자습을 시키는 걸로 유명한 학교예요. 뭐 주말도 없이 그냥 진짜 학생들을 뺑뺑이 돌리는 그런 사립학교로 유명한데 그런 학교에서 나온 성과를 또 교육청에서는 마치 광주 교육의 성과인 것처럼 막 강조를 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교육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과가 무엇인가 좀 되게 조금 좀 근본적인 좀 회의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뭐 중앙을 지향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것에 목표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행정 통합이라는 것이 큰 방향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와 전남의 교육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통합의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뭐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모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학교랑도 좀 관련된 게 있어서 저희 학교랑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광주교육청은 최대한 이 통합의 속도를 늦추는 거. 근데 또 전남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 광주교육청의 입장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통합이 당장 되더라도 그 바로 그것이 적용되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고요. 그래서 아까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남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또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은 하루빨리 광주에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광주에 계시는 분이 전남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최대한 그 속도를 늦추는 게 지금 목표라서요. 그러니까 이 통합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는가에 대한 거는 사실 거의 전무예요. 제가 실제로 광주교육청에 그리고 전남교육청 이 통합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좀 물었어요. 이 통합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가?
거의 그분들 스스로가 거의 답을 못 하세요. 그냥 지금 이쪽 지역의 주된 정치 권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고 집권 세력이 추진하다 보니까 뭐 야당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속도는 붙고 있는데 정작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이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논의가 거의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 권력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뭐 지역에서는 뭐 이걸 통해서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성과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도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일자리 정주가 연계된 새로운 체제에 대한 김영 교수님께서 일종의 그래도 가능성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미 추진했던 것이 그 RIS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사업에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근데 뭐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 RIS 사업 제가 직접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사업 평가에 약간 좀 여러 차례 참여했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RIS 사업이 지금 뭐 성과에 대한 부분은 극히 불분명한 그냥 또 뭐 거의 이 광주 전남 지역만 해도 600억 정도의 사업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미비하고 그냥 그 기대가 여전히 뭐 이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저이 지역에 사고 있는 뭐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로 다시 또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지자체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또 계속 성과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발표에 가보면은 사실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이 뭐 제가 뭐 이게 뭐 급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약 7급 공무원 되시는 분이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그냥 청취를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사업을 대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저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또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닌 거죠. 그냥 하나의 사업인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교육 일자리 정주가 연계된 이런 정말 새로운 체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상당히 좀 의문이고요. 일단은 지금 그 전남이나 광주교육청은 일단 지금은 약간 이제 등 떠밀려서 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이 플랜대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2기 통합 교육감이 나올 때 아마 상당한 이런 불만들이 나올 것이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전남에서는 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나올 것이고요. 광주교육청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없다. 과거에 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 그거를 약간 뭐 원래 있던 전남은 전남, 광주는 광주에서 인사교류만 한다고 특별법은 해놨지만 그게 헌법 소원 들어가면 그거는 100% 그거는 뭐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광주나 전남이나 이미 공감하고 있어서 아마 그 다음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나오면 아마 그때 교육감이 결국은 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또 혼란이 좀 생겨나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 통합의 효과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극히 불분명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과 광주가 완전 분리된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예산 시스템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예산이 뭐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은 전혀 잡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통합은 되더라도 여전히 그 이원화된 체제를 이루어야 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사실 저도 이게 속도감 있게 되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뭐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통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우려. 근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지는 못해요. 워낙에 이쪽 정치 권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 뭐 이쪽 지역에 뭐 이런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시도에 있는 이런 어떤 정치 권력이든 누구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진행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것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미 일기 때부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좀 뭔가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쪽 지역 출신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힘들게 한 20년 전에 광주가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또 그새 다시 또 통합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하여튼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좀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분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정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여건과 전남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여건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교육청도 도대체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더 접근 방식만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또 이 기대치만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실질적인 우려를 좀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빠르게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구석 교수님 토론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위로부터의 행정통합, 이런 흐름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한 축으로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지방교육 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의 인과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차관점을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게 해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아까도 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목적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행정통합 움직임, 이 통합의 어떤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금 거의 체감 내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여튼 고맙습니다.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장호천 박사님 계속 이어서 지정토론 두 번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장호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지방경연구소의 장우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고를 제출하긴 했는데, 제가 따로 공유하고 좀 메모를 한 것들이 있어서 메모 위주로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잠시만요. 하시죠. 예. PPT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올라오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럼 그냥 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주제로 좀 고민을 하였고, 이게 아무래도 교육청 간 통합이다 보니까 고등교육 분야보다는 좀 초중등교육 관점에서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지를 좀 고민하고 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저도 김현 교수님 원고 보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떤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좀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통합의 이 배경 자체가 아무래도 지자체 쪽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었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제적인 무언가에 좀 시너지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클러스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좀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이게 진전이 될지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을 추진을 할 때, 지금 교육 분야에서는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 교육 됐네요. 분야, 예, 죄송합니다. 예. 교육 분야에서 추진을 할 때, 이제, 우리 분야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이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필요성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여기도 많이 이제 교육 쪽에 종사하시거나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앉아 있으실 텐데, 저도 좀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 교육과 관련된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이 광역 간의 거버넌스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땅히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연계 혹은 교육청과 학교, 학교와 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봐도 뭐 지금 전남교육청과 그 광주교육청이 무언가의 이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서 좀 심각하게 발생한 교육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건 마땅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기 어려운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준비 부족 내지 사전 논의의 부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토론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뭐 딱히 성과가 그려진다기보다는 뭐 주민들의 격차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상당한 좀 쟁점 위주로 혹은 그 문제점 위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남이랑 광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데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언가 그 좋은 사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나 아니면 기대할 수 있는 과제를 좀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육 지원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김현 교수님께서도 이게 잘 발전이 되다 보면 이제 기초 단위 교육 자치에 당위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 교육지원청의 권한 문제는 굉장히 지방교육자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이슈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교육지원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그 권한은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관할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넓어지는 지역과 그 관할 지역과 그 다음에 더 커지는 권한을 교육청에서 혼자 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필연적으로 교육지원청 간의 권한 문제가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무언가 연계가 잘 되거나 좀 우수 사례가 잘 나오면 그것을 당위적으로 생각하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통합의 전제로 어, 지원청의 권한을 적정화하는 안건을 좀 같이 선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랑 교육청 간의 이제 권한 문제는 사실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적정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간의 문제에서는 그 관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통합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필연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권한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으로 맡기기보다는 진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그 교육청과 교육청 간의 권한을 배분하는 원칙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고 뭐 어떠한 사무나 권한을 내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발제자께서도 이젠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슈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젠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독임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두 개의 관청이 이제 함께 가야 되다 보니까 무언가의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고,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안건 없이 이게 잘 돌아갈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회 내지 위원회 조직이 운영되어 왔는데 대체적인 평가를 보면 그렇게 효과가 있거나 굉장히 잘 작동한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그 행정통합의 무언가 중요한 변수 내지 기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뭔가 그 실질적인 좋은 안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러니까 행정통합이 진행되다 보니까 김영 교수님께서도 이게 자치 폐지라든 교육자치의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좀 말씀을 뒤에 하셨었는데 저도 이게 권한 내지 좀 뭔가 자치의 형태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5급 3특은 반드시 이제 거의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5급 3특을 계기로 교육청의 행정 체제를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설계해 나갈까라는 고민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맞춰가지고 발맞춰서 5급 3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청은 유지하더라도 시도청은 5급 3특으로 가더라도 교육청도 그대로 따라서 5급 3특으로 가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데 굳이 이 현행 방식을 현행 체제를 흔드는 게 어, 그렇게 좋은 접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교육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육청이 폐지되고, 뭐 지원청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원청의 권한 문제가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청을 조금 더 중역화하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 예.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더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음, 말씀을 마친 줄 알고, 아, 예. 예,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기회를 그럼 참고해 주시면 될 종합토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더 예. 보충하시는 걸로 하고, 마찬가지로 시간을 아주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시 30분부터는 종합토론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개 발표도 길어지고 지정토론도 길어지고 해서 같이 참석하신 여러 그 중요한 구성원들이 토론에 한마디도 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반복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 보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5분 정도가 우리가 절약이 돼서 이 시간에 지금 한 2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 아까 인사 못 나눈 분들은 우선 인사를 좀 나누고 그렇게 종합토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